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녀와의 갈등, 지혜로운 해결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아이는 참 건강하고 해맑아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기원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수업 시간이 90분 수업입니다. 다 듣기에 조금 길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1, 2, 3부로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3부까지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1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부산 지역사회교육협의회 부모교육 수석 강사로 있으며 오늘 수업은 부산교육청 소속 학부모 지원센터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 강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이름은 강인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TV 화면을 보면 이런 장면 요즘 많이 보시죠? 이런 코로나 검사 장면은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저희 가정에서도 일어나더라고요. 얼마 전 첫 손녀 100일이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보러 아들집 방문 일정을 정하느라고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 남편이 콜록콜록 기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더니 아들은 아빠 서울 오실 때 꼭 코로나 검사하고 오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남편은 당황했었죠. 그리고 이 와중에 100일은 가야 하나 하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코로나 검사도 그냥 보건소 가면 해주는 게 아니라 의사소견서도 받아야 하고 그러려면 소정의 금액도 들고요. 어쨌든 다행히 단순 기침이라 판명되어서 서울을 가긴 했지만 그때는 좀 서운한 마음도 들고 마음속에 약간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또 보시면 거리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마스크 챙기는 일이죠. 우리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됩니다. 인간은 한 100일, 석 달간 같은 행동을 하면 습관이 되고 익숙해진다고 하지요. 근데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는 도무지 익숙해지기보다는 하루 종일 쓰다 보면 답답하고 힘들고 불편하기가 그지없죠. 이렇게 답답하고 불편해지면은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 모두가 이렇게 외부에서 조금씩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모인 가족은 가정 안에서는 과연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기보다는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네, 다음과 같은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몸속에 에너지가 차오르면 가슴에는 기쁨이 넘치고 누군가를 돕고 싶어지고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우리 모두 기분이 좋으면 에너지도 올라가고 그래서 서로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일도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에너지를 올리는 게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반대로 에너지가 부족하면 이유 없이 예민하고 심각해지며 웃음보다는 화를 내는 건육이 발달되게 됩니다. 여기서 예민하고 심각해진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이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무겁게 이야기하면 제일 싫어한대요.
저는 나이가 들면, 제가 어른이 되면 더 성숙해져서 화도 안 내고 여유도 생기고 배려심도 깊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를 들다 보니까 예민하고 화를 내는 어른들이 더 많아지고요. 또 잔소리도 많아지더라고요. 그건 이렇게 에너지가 다운돼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훈육시 이렇게 심각한 상태로 얼굴을 찡그리면서 그죠? 이야기를 할 때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에너지가 다운 상태에서 아이에게 훈육하다 보면은 아이도 그 다운된 에너지를 받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여기서 에너지가 다운되고 기분이 나빠지면 IQ도 떨어진다고 하지요. 어느 정도 떨어질 것 같아요? 어느 학자는 기분이 나빠지면 지금 IQ 상태에서 30 내지 40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10 정도 되는 IQ를 가진 아이라고 합칩시다. 여기서 30 내지 40 떨어지면 얼마 됩니까?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네, 70에서 80 되는 거죠. 아이만 이렇게 70 내지 80이 되는 게 아니라 화를 내면서 훈육하고 있는 부모의 IQ 상태도 마찬가지로 70에서 80 수준이 됩니다. 70에서 80 수준의 부모 자녀가 서로 이야기를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말은 또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와 이야기할 때 나의 에너지 상태는 어떤 수준인가 한번 살펴보시고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녀의 에너지 상태도 어떤지 파악해 보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스트레스 상태 또는 행복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 곰 3마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느 곰이 제일 행복해 보이시나요? 한번 선택해 보세요. 네, 선택하셨죠? 네, A 선택하신 분 현재 스트레스 지수 90 정도라고 하고요. 물론 보통 사람들입니다. 자, B 선택하신 분, 예,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지금 현재 스트레스 지수 20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 선택하신 분은 스트레스 지수 20. 네, C 선택하신 분은 아마 셋 중에서 제일 행복하신 분이 아닌가 합니다. 이 곰 A, B, C 3마리로 행복의 기준을 잡는다는 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한 달 전에 어느 유치원에 수업을 갔어요. 거리두기 인원 제한 때문에 이틀간 2팀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했거든요. 첫날 수업 때는 비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어요. 그때 A와 B 선택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맑게 개고요. 날씨도 따뜻했어요. 당연 A와 C를 선택한 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업 호응도도 참 좋았습니다. 날씨, 즉 외부 환경도 이 행복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의 상태도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또 이틀 전에는 대면 수업으로 고등학교 어머님들 수업을 했어요. 고2 엄마도 계시고 고3 엄마도 계시고 아버님도 계셨는데 네, 당연 B가 많더라고요. 이런 곰돌이의 선택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지금 스트레스 상황인지 아닌지 중요할까요? 모르는 게 약일까요? 네, 맞아요. 아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아이의 상황도 스트레스 상황인지 아닌지 알아봐 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면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요. 또 아이의 상태를 알면 그것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되는 게 훈육과 야단보다는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등,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풀이되어 있더라고요. 무엇인가 불일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엄마의 욕구와 아이의 욕구가 불일치한 경우가 자주 일어나죠. 가볍게는 엄마가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해 놓았는데 아이들이 금방 오지 않고 미적미적거릴 때, 그죠? 그리고 공부나 책이라도 좀 봤으면 좋은데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거나 컴퓨터 게임을 할 때, 남편은 식사 준비하는데 도와줬으면 했는데 무심히 TV만 보고 있을 때, 이렇게 아주 사소한 일로 우리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 아이들과는 어떤 일로 어떤 현상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더니요. 네, 첫 번째로는 유치원 때와는 달리 신체적 변화가 오죠. 그리고 초등학교 3, 4학년만 되면 사춘기 증세도 나타나고요. 또 호르몬의 변화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아이 스스로 이렇게 컨트롤을 하기가 힘든 때가 오죠. 그러면서 이런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과 비판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이렇게 썼어요. 저는 도저히 부모님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부모님은 저희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부모님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아프면 학교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엄마는 내가 아파서 학교에 안 가야겠다라고 말하면 저를 믿어주지 않아요. 꾀병 부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엄마 나 그 학원 가기 싫어요 라고 하면 그런 의지력으로 무슨 일을 하겠니? 싫어도 그냥 한번 다녀봐 이렇게 말한대요. 이런 엄마 말을 제가 어떻게 들어야 되나요? 예, 아이들은 이렇게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도전하고 비판하고 또 흔들거리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호와 독립의 욕구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는 오히려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고자 하고 또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면서 방문을 닫고 또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와 가치관이 달라지죠. 물론 나의 나이와 환경, 성장 배경 이런 걸로 또 갈등이 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부모님들은 어떤 반응을 하시나요? 네, 화를 내거나 심하면 분노를 터뜨리고요. 또 등을 돌리고 서서히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더라고요. 예, 기사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 갈등보다 세대 갈등이다 라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세대 갈등보다는 지역 갈등이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72.1%는
지역 갈등보다는 세대 갈등이 더 큰 문제라고 하고요. 그만큼 청소년과 우리 부모 세대가 의사소통이 안 되고 갈등이 심하다는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또 지금보다 더 심해질 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갈등은 갈등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전쟁으로도 가고요. 이 가족의 갈등, 가족의 전쟁은 집안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됩니다. 가족 갈등 이렇게 해서 네이버에 치면요.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전업주부 김모 씨, 최근 남편이 신우에게 30만 원이 넘는 코트를 사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대요. 당신은 어떻게 당신 가족만 생각해요? 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당신이 평소 우리 가족에게 뭐 잘해준 거 있냐고 화를 냈어요. 아내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남편은 우리 친정 식구에게 뭐 잘한 거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섭섭하고 서러운 생각이 들고요. 대판 싸웠죠. 그리고 이혼 문제까지 거론되고요. 참 세상 일을 보면 그리 심각하지 않은 일인데 심각하게 되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미경 정신과사가 쓰신 당신의 사랑은 당신의 닮았다 이런 책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혹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전쟁이 사랑이 아마 당신을 닮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가족 간 전쟁의 원인은 이런 행동의 오류 때문에 생기지 않았나 합니다. 상대의 행동 중에서 잘된 것보다는 잘못된 것에 주로 주목하는 행동 오류로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나 몰래 신우에게 코트를 사준 남편이라고 칭하는 대신 나 대신에 그죠? 몰래 대신 신우에게 코트를 사준 남편이라고 두 글자만 바꿔본다면 기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가족 아니면 자녀의 어떤 모습에 주목하고 이야기했나요? 여기서 갈등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요. 우선 나의 시각을 상대 또는 자녀의 행동 중 잘못된 점보다는 잘한 점에 주목하는 연습을 해보고 또 표현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못된 행동에 주목하게 되면 나의 말투는 비난, 명령, 제안, 평가가 됩니다. 정혜신 선생님이 쓰신 당신은 옳다라는 책에서 보면 충조, 평판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충고, 조언, 평가, 내 맘대로 내리는 판단하지 마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말들은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이라는 말들은 상대에게 비난, 명령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충고, 평가, 판단, 조언하지 말고요. 우리가 바람직한 부모, 자녀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대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 자녀 간 대립과 갈등이 생겼을 때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어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다라고 적혀져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가정에서 대화를 많이 하면 사이가 정말 좋아지나요? 때로는 대화를 안 하느니만 못한 경우도 종종 일어납니다. 어떤 중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대화란 우리 엄마가 나에게 대놓고 화내는 말이라고요. 우리는 대화하는 빈도보다는
어떻게 대화할 것인지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표현할지 구체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2부에서 다시 만나요.